안녕하세요. 이토마토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2021년도 1월달 3270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상 가두리권에 있는 상황이죠. 그죠?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좀 부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거래대금의 감소, 거래량의 감소였어요.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던 거는 IT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제가 이제 미래차라고 말씀 좀 드렸죠.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좀 mRNA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CMO 이쪽을 좀 투자를 하셔라. 그죠? 그리고 IT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은 매매. 대신 가격을 좀 정해 놓고 따라가지 말고 좀 매매하는 마인드로. 그래서 기준가를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구간은 반드시 일정 수준의 현금이 좀 필요하다.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전략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좀 조정 흐름이 많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의 이 감소, 거래량의 인지 감소, 이 부분에 좀 변화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한 12조, 13조 정도 거래되다가 지금 21조 정도까지 거래대금이 불었으니까 한 8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붙었던 거죠. 일간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거래대금은 증가를 했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보냐면 질이 안 좋은 거래대금 증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자금 자체가 뿌려지는 형태의 거래대금 증가가 아니라 뭐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신규 상장주 나오면서 그 종목만 좀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뭐 4조 이상 거래대금이 붙은 적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두 종목으로 완전히 쏠리는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급락하는 주식들, 그러니까 매도 우위에 의한, 뭐 국민연금이 물량 던지면서, 그죠? 그러니까 물량을 막 사면서 늘어나는 거래대금이 아니라 매도 우위에 의한 거래대금 증가 또는 특정 한두 종목에 대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쏠림, 이 현상이 나오면서 증가한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질이 안 좋다. 요거를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달, 그죠? 요때하고 상황이 바뀐 게 있냐를 보면은 요때는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뒷받침되었었는데 지금 이 유동성 자체가 메마른 겁니다. 설사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더라도 뿌려지는 형태라기보다는 배터리 관련된 캐파 투자 관련된 주식들이 쏠리거나 아니면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뭐 CMO, 뭐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mRNA 관련 바이오니아 이런 특정 종목으로 완전 쏠리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의 이 유동성에 대한 해석은 저는 관점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IT 반도체와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요 빅3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이제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왔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바뀐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수준의 현금도 계속적으로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20% 살 거 10% 사야 되고 10% 살 거 5%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먼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이번 주에 나온 조정이 그냥 담담하게 느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조정이나 이 반등 같은 경우도 그냥 담담한 거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 유동장세가 그냥 없구나.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감소되는 구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박스권을 지금 한 6개월 이상 오고 있는데 이게 1년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흐름이. 2년도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3년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과거에 요 박스권이 있었던 요 구간이잖아요. 6년 갔어요. 6년. 1800대에서 2100 요 사이를 6년을 갔다고요. 6년을. 그죠? 그러면은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하락 시장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 매도한 다음에 저점에서 털렸을 거고 이제 살아나구나 샀으면 또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또 손절하니까 또 여기서 또 손절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하락장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조고요. 그 다음에 추세 상승장으로 가기도 어려운 거를 일단 인지를 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급락이 나오든 여기 종목 장세가 나오든 이게 담담하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뭐 저희 생방송 회원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원하는 뭐 이 중심 키워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다 이거죠.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주식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는 이 기간 동안에 순간적으로 좀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주식이 뭐 3,100이 저점이 될지 3,000을 깨가지고 2,950이 저점이 될지 그건 나중에 가봐야 되는 거고 3,300이 고점이 될지 그건 나중에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있다 이거죠. 어떤 거 있냐면 100조에서 120조 벌던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차화정 랠리 막 펼쳐졌던 이 시기에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데 처음으로 100조를 벌면서 2016년도 이 시기에 100조에서 12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그러면 올해 이 컨센이 100조 유지되면 그냥 1800이나 1900은 그냥 매수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0조 뭐 예를 들어서 한 요 근방이다. 한 125조다. 그럼 살짝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2100 요 부근은 그냥 고점이다 생각을 해서 살짝 뭐 고점을 넘어가지고 한 2150. 그럼 이게 추세 상승 고점을 돌파 이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안 나오면 그냥 이 정도 이 컨센이 잡혀져 있으면 그냥 박스권이 계속 연장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야 이 구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관련된 기준가 이야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관련된 기준가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제 매매 어떤 투매 이런 것들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갇혀져 있지만 좀 패러다임의 어떤 승자에 있는 애들은 대랠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DDR5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이 트렌드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이런 걸 인지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장이 전개된 이 흐름이 생각했던 것보다 먹을거리가 많이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오늘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주식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매해야 된다. 실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플랫폼, CMO 이쪽을 투자해야 된다. 자,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이번 주에 신고가 가는 흐름이 나왔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CMO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 선방했다. 그죠? 역시 CMO 관련된 주식을 그냥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겠죠. 뭐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모더나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그죠? 이제 좀 현실화되는 단계구나.
그리고 뭐 시장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 시장 대비 좀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는 과거 또는 현재의 분석이잖아요. 과거 또는 현재의 분석이잖아요. 미래의 분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락하고 뭐 때문에 올라가고 뭐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가 결정하는 거야. 투자 주체. 돈을 쏘는 사람들.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뭘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 키워드를 봤더니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반도체 가격의 약세로 인한 반도체 가격의 급락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적 하향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캐파 투자 확대 요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 막 랠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사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델타 변이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요것 때문에 뭐 중국 소비주를 비롯해서 관련된 주식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죠? 델타 변이와 관련되어서 위탁 생산, CMO 업체,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뭐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 맞으려고 하고 있고 모더나 화이자는 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mRNA에 관련된 이 부분이 델타 변이와 관련돼서 있고 CMO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했고 시장보다 선방하고 있고 모더나 관련된 기대, 그거는 이제 과거 분석,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분석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거는 전 잘못된 얘기다 이거예요. 내가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뭘 하면 생각하냐면 되냐면 델타 변이가 계속 시장 중심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얘네들이 이제 CMO 가운데서 시총 1위고 얘가 시총 2위잖아요. 셀티리온이 시가총액은 2위지만 CMO 쪽으로는 바이오사이언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닙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이 그냥 강남인 거예요. 그냥 강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크로 리버 파크라든지 반포 자이라든지 그냥 강남 아파트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냥 얘네들이 그냥 강남인 거예요.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 수익률이 딱 펼쳐지게 되면 델타나 CMO가 있는 한 얘네들은 그냥 강남인 거예요. 그럼 주위에 뭐 잠실이나 흑석동, 그 다음에 뭐 분당 여기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뒤엎을 만한 더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저는 현실적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유동장세가 풍부하게 펼쳐지는 구간은 굳이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뭐하러 뭐 종목에 대한 비중 관리며 현금 관리며 이런 거 뭐하러 신경 씁니까? 유동장세 풍부하게 되면 일단 중심에 있는 거 일단 사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유동성 축소 구간이고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강남 아파트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팔아가지고 잠깐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 아파트 팔아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원리다 이거죠. 이게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고 싶어서 안 달라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상화폐 막 8천만 원 막 돌파했었을 때 뭐 계정 미친 듯이 증가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만들기 전까지 함부로 저는 고점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얘들이 강남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계속 저는 전략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바이오사이언스 얘가 먼저 시세를 넣은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먼저 시세를 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알린 겁니다. 왜? 둘 다 CMO지만 얘도 이제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하나 더 있죠. 코로나 백신 국내 최초 이제 삼상에 대한 그죠? 이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니까 모멘텀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삼상에 관련된 이슈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돈을 쏘는 사람들이 야 CMO도 숫자로 연결이 됐는데 삼바보다 하나 모멘텀이 더 있네? 그러니까 얘를 2배짜리 시세를 터뜨린 겁니다. 그 2배짜리 지금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배짜리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대형주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중소형주에서도 이제 바이오니아 2배짜리 시세가 만들어지는 주식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월 달에서 5월 달에 아이진, 이현제약, 뭐 진원생명과학, mRNA 관련된 주식 정부 지원 정책으로 맨 처음에 테마를 물고 온 주식은 3개월 동안 약 3.5배에서 5배 시세를 만들었잖아. 1집단. 두 번째 집단이 이제 2배짜리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어디서? CMO하고 mRNA에 파생돼서 RNA 쪽으로. 이런 애들이 지금 2배짜리 시세가 나오는 주식들이 계속 번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테마로 끝날 텐데 뭐가 지켜요? 숫자가 지키잖아요. 실적으로. 그래서 쉽게 안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시세는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 주식도 좀 잘 보면 코로나 치료제잖아요. 레키로나. 그죠? 레키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작년도에 시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의 시세는 셀트리온은 원래 시밀러인데 휴메라나 이제 레미시마나 이거에 대한 점유율, 유럽에서의 점유율, 미국 쪽에서의 점유율, 일본 쪽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작년도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시밀러의 코로나 치료제라는 모멘텀으로 작년도에 랠리가 나온 겁니다. 근데 레키로나주가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아무리 뭐 판매 승인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돈이 안 되잖아요. 국내 쪽은. 원가 제공이니까. 유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인 대기니까 시간이 재현되니까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재료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서 돌아서는 시점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일본 쪽에서 시밀러 점유율이 51% 돌파됐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섰던 시점은 셀트리온이 원래는 시밀러하고 레키로나주와 관련된 요거밖에 없었는데 레키로나주가 세모가 되니까 동그라미에서 세모가 되니까 가격과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붙었어요? mRNA 백신 우리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야 니네가 mRNA 백신 한다고 피식 웃는단 말이야. 원래 이걸 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근데 같이 개발하는 애를 봤더니 장난이 아닌 거죠. 트라이링크네? 미국에? 오 마이 갓! 트라이링크는 뭐예요? 모더나나 화이자가 갖다 쓰는 애야, 특허를. 큐어백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서 실패했는데 얘들은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했어요? 트라이링크 이 특허를 얘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같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와 관련된 부분이 정점이 있는데 mRNA와 관련된 백신이 메인에 있으니까 그 기술력이 탑에 있는 애들 걔랑 하니까 이거 그게 저는 터닝 포인트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반응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지키지는 않지만 꺼져가던 불씨의 성냥개비를 몇 개 던지면서 이제 불씨를 조금씩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그룹도 이번에 살아난다 보거든. 그래서 직전 고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33만 원이나 요 정도까지는 전 매도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요 판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죠? 한 3만 원 됩니까? 요 정도까지는 저는 목표치 열어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돌아선다라고 봅니다. 녹십자하고 제가 한미 약품,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사이언스 같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한미 사이언스 조금 더 먼저 이야기했죠. 얘들도 돌아서는 이유는 뭐냐면은 WHO 우리도 직접 참여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선정되진 않았지. 근데 시장에선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백신이 부족해요. 모더나가 론자한테만 맡기고 원액을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한테 완전 충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백신은 뭐 올해 10억 도스에서 내년도 30억 도스까지 늘린다고는 하는데 협력업체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는 거죠. 아시아 쪽의 파트너사. 그런데 여태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계속 계약건이 지연되거나 본계약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간 조정이 계속 나왔다고. 그러면서 가격이 원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게 별로 없는 거야. 리스크가. 가격과 기간이 이제 다 충족이 된 겁니다. 악재가 주식 가격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은 CMO 쪽하고 mRNA 플랫폼 쪽을 전 투자해야 된다 봅니다.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저는 산업의 이번 구간 중심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좀 보면 이제 CMO 관련되어서 정부 좀 지원 사격이 있다는 내용 때문에 최근 들어 좀 올라오고 있죠. CMO 관련된 주식 하나씩 다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 백신 관련돼 가지고 원료 공급하고 있는 대성 화학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좀 돌아선 흐름이 나옵니다. 거래량도 많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죠? CMO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휴언스 글로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인데, 뭐 경구용 치료제, 그죠? 요거에 대한 좀 부분과 그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있는 자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 규모가 구체적으로 좀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타바이오도 좀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집단, 바이오 제약의 1집단 시세를 알렸던 mRNA 관련된 주식들, 아이진, 뭐 이연제약,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애들 첫 번째 랠리를 만들어냈던 애들은 3개월에 3.5배에서 5배 시세가 났는데 두 번째 집단은 지금 2배짜리 주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면 요 근처에서 놀자는 얘기예요. 내가 그 종목을 찝을 수는 없어도 강남 주변에 있는 주식을 들고 있자 이거죠. 괜히 주변으로 가지 말고 구석으로 가지 말고 현재 시장의 키워드가 CMO하고 mRNA 관련된 키워드 있으니까 요 근처에 있는 주식 대표 기식으로 차라리 들고 있자 이거예요. 자신 없으면 두 개로 쪼개서 들고 있대. 이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메이저가 아닌 이상. 이제 이런 주식들이 지금 2배짜리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바이오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 다음에 앞타 바이오, 다 코로나와 관련된 또는 델타 변이와 관련된 이런 주식에서 지금 시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 실체까지 있으면 더 좋은데 그 실체가 드러나면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팜, 그 다음에 삼양홀딩스까지 이렇게 묶어서 보고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자 mRNA에 관련되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롭잖아요. 새로운 백신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최초로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끌 수 있겠지만 난관도 많겠죠. 맨 처음에 이걸 장악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술력이 제일 필요하죠. 이게 특허인 거예요. 그래서 mRNA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제가 잘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 보유하신 분들 저는 잘 하고 있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급락 나왔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83,000원하고 이제 제가 75,000원 기준가를 1월 달 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1월 달 초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 기간 동안은 83,000원 못 넘어가다가 8월 달 초에 여기서 83,000원 넘어가면서 이제 분할매수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75,000원 왔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오픈이 좀 됐죠. 왜 오픈이 됐냐면 디램 가격이 좀 약세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좀 보냐면 75,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되 이거 투매 기준 보되 68,000원까지도 조금 더 오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83,000원에 내가 여기 한 5%를 샀다고 한다면 75,000원이나 이제 요런 구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단가 자체를 최대한 75,000원 요 밑으로 만들어야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83,000원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000원 요 가격 이하 되니까 한 68,000원 요 근방 정도 왔었을 때 해야 단가가 요 아래에 들어오니까 요걸 공략을 하시고 여기서는 좀 버텨도 된다. 요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디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던 자리가 12만 원, 그 다음에 10만 7천 원이 투매 기준이었어요. 그죠? 요것도 이제 뭐 비슷한데, 요것도 한 3, 4월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디램 가격이 약세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제 요 자리가 어떤 자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그러니까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는데, 요때 가격이 3.3달러였었고요. 요때 가격이 2.85달러였는데, 요때도 2.85달러. 요때도 2.85달러.
그 다음에 6월달에 3.8달러, 그 다음에 이게 4.1달러. DDR4 8GB 기준으로.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현물 가격이 5월달 대비 3.6달러 했었던 게 2.5달러 해가지고 한 30% 이제 떨어져서 앞으로 고정 가격도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가 이제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요때 하이닉스의 밸류는 0.95 수준 정도 됩니다. 95 수준인데 그 가격대가 한 98,000원 정도 되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적자 날 것 같아요? 적자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적자가 안 나면 회복해 주는 자리가 107,000원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셔야 되냐면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 때가 10월 달 초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밑에서 107,000원 밑에서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에서의 기준 가격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3분기는 이미 그 고객사하고의 딜 거래가 끝났고요. 4분기 때 가격이 다시 고객사들하고 얘기가 끝나야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현물 가격의 약세 이런 것들의 노이즈가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8월 달 정도 되니까 8월, 9월, 10월 3개월 정도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 IT 반도체하고 자동차도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차 이야기 해드려야 되는데 가격대 다 아시죠? 20만 5천 원, 19만 1천 원. 그다음에 기아차는 이제 8만 3천 원, 7만 5천 원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매매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바이오 제약에서 좀 플랫폼 중심으로 가는 게 낫겠다. 나머지는 현금 관리하고 비중 관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 좀 드렸던 것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선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